네, 반갑습니다. 독고출였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3박 4일 동안 좀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요. 지금 용인에 있는 지금 친척 집에 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며칠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전기차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었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컸어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서 변동성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뭐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오픈 AI랑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조심하라. 웬만하면 종목들을 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이유는 제미나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제미나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제미나이가 결국에는 챗GPT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봤고 아니면 물량 공사에서 상당히 챗GPT를 오픈 AI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이제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근래 들어서 이제 엔트로픽이 이제 치고 올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오픈 AI에서 좀 높은 쪽에 있는 친구 아마 COO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는데 그 친구 한 얘기가 최근 몇 달 동안에 그 엔트로픽이 상당히 치고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목표로 했던 그 제가 듣기로는 그 한 10억 명 정도 되는 그 동적 그 유저들 이 목표였는데 요거를 달성 못한 거예요. 그걸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엔트로픽이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전체적인 그 점유율, 오픈 AI의 챗GPT 점유율이 LLM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50%가 깨졌어요.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70%대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들어서 쭉쭉쭉 계속 그 주가가 흘러내리듯이 점유율이 쭉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그 점유율을 제미나이와 그 엔트로픽이 살살살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상장하고 나서도 문제다. 오픈 AI가 상장은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반기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점점점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도 상장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쭉 흘러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운드를 생각해 보면은 오픈 AI랑 좀 이렇게 오픈 AI가 묻어 있는 종목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 그 전쟁으로 인한 폭락장 3월 초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몇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로 올라서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픈 AI랑 관련된 종목도 있게 되면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싹 좋진 않아요. 6개월 수익률만 봐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아마 6개월 수익률 볼 때는 한 10% 이상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애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800불 때까지는 회복 못했지만 그래도 660불 때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정리하셔라.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쟁으로 인한 하락장이 있었는데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찍고 이제 반등장 때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착시를 했어요. 착시를 한 이유는 가장 뭐냐? 오픈 AI랑 관련이 있다. 제가 오픈 AI가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또 뭐 순환 출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잖아요. 복잡하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시장에 충격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시장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충격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작년 가을쯤에 있었던 IT 버블 논란, 이제 지금 IT 버블 논란 이런 얘기는 많이 없는데 그 논란 수준이거나 뭐 거의 지수로 볼 때 4, 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이번 이란 전쟁만큼의 그런 큰 변동성까지는 모르겠고 이 AI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한된 커스터머가 따로 있고 B2B든 B2C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데 한 기업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수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유저들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 피킹이 더 중요한 거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는 약간 찻잔 속의 돌풍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690 오늘 나왔네요. 지금 밤 7시거든요. 4월 29일 밤 7시 정도 됐는데 와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살짝 있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정도가 0.75%니까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고점 수준에서 놀고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을 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익이 아직까지 주가가 이익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각자 보는 뷰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토큰 쇼티지가 엄청나죠.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그 토큰이 모자라서 금방 모자라서 또 결제를 해야 되거나 다른 계정 이용해야 되거나 막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 쇼티지는 GPU와 메모리의 쇼티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CPU 쇼티지까지 부르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얘네가 EUV 쇼티지까지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덜란드 ASMR 얘네가 이제 거의 독점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까지도 지금 쇼티지가 난 상황이에요. 상당히 최근 한 2년 뭐 이 정도 보면은 물론 계속 쇼티지는 EUV에 대한 그런 쇼티지는 있어 왔는데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ASMR이 괜찮나. 왜냐면 EUV의 그 주문이 조금 격감했었거든요. 물론 늘 쌓여있긴 하지만 그런데 근래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죠. 모든 게 지금 쇼티지인 그런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쇼티지가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대한광통신인가 그 광통신 광 쪽 이쪽도 지금 쇼티지가 난 상태고 진짜 이 반도체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다 쇼티지가 된 상황이라서 하나라도 담궈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컴이 있는 상황이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잘하고 있죠. TPU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번 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주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든든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은퇴자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 여러분들 혈기 왕성한 분들은 뭐 튀는 종목들 사실 텐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20대 때 초반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근데 빨리 가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은 적어도 40대 이상 분들의 그 은퇴 자산을 좀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크게 번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남들 깨질 때 덜 깨지고 많이 벌 때 덜 벌고 그렇게 하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벌게 됩니다. 남들보다.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존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 벤치마크 효성중공업이 20배 올랐다더라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배가 아플 수도 있죠. 당연히 아플 수 있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 20배 오른 거 다 먹은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통틀어도 거의 없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포모 생겨가지고 레버리지로 샀다가 또 변동성장이 또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월드컵 때까지는 큰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픈AI에 대해서 기후 약간 좀 걱정들이 있긴 하는데 대충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오픈AI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들은 다 이제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조금 빠진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전쟁 이후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오픈AI는 삼자 배정,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삼자 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잘 청약이 안 되는 상태가 지금 됐어. 흥행이 좀 안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거의 3.7조 달러의 상장 물량이 생기거든요. 진짜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 GDP보다도 크죠. 우리나라 1.7조 달러인데 2배가 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은 진짜 비대해진 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셋 다 잘 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 미국이 지금 유동성 자체가 그 MMT 있는 게 8.5조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존들이 다 새로 상장하는 그런 자금에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트로픽하고 스페이스 X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세 번째 오픈 AI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익을 못 따라가는 그 추세인데 뭐 사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이제 대만, 한국, 뭐 일본 이 정도 수준이고 중국은 뭐 그렇게는 못 가고 있는데 중국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아시안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비싼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아시안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대신 이제 미국은 많이 올랐고 이제 조금 비싸진 가격대에 조금 온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인가 27일 뭐 내일 며칠이지? 내일 29일인데 29일 내일 아침 30일 아침에 이제 실적들 나온 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실적을 한꺼번에 발표하는데 이거 좀 조절 안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망가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애가 실적을 미스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다음 날부터 꾸역꾸역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가게 될 것 같다. 왜냐면 이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에는 하이퍼스킬러들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신앙처럼 이렇게 믿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런 서비스를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그리고 또 그 꿈에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꼭 그림을 그려가는 애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베팅하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애들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걔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참 이 패권을 이렇게 잃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고 AI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전쟁 얘기 안 하고 있고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비싼가 저렴한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둘 다 힘들잖아요. 지금 이란 하고 미국이 둘 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제가 뭐 자주 그 체크를 해요. 항공권에 대해서 어느 나라 갈 것인가 체크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가 1월 달에 30만 원대에 갔던 위탁 수화물 포함해서 30만 원에 갔던 베트남 호치민이 지금 막 90만 원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미쳤구나. 그리고 3만 원, 4만 원대 갔던 왕복으로 한 5만 원을 끌었던 제주도 15만 원에 나오고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사람들이 싼 맛에 되게 길들여져 있는데 여행을 정말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쪽들 관광국가들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국내 제가 5년 동안 4년 동안 해외에 있었으니까 국내 못 다녔던 곳들 이런 것들 많이 다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돈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달러가 밀물듯이 들어올 텐데 이쪽하고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다 부자가 되겠죠. 뭐 요즘 들어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1인당 뭐 10억씩 번다, 12억씩 번다 막 얘기하는데 세금 한 50% 떼고 나면 한 6억, 7억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일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강남은 아니고 저기 뭐 강북에 있는 약간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이 정도는 한 1년에 딱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재력이 되는 거니까 뭐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가는 그 통근버스 서울에서 가는 통근버스 지방에서 가는 통근버스 그 시작점 정류장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평택 여기 지금 용인이거든요. 용인 쪽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다가 그 동아시아 쪽 특히 이제 저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반도체 때문에 대만이랑 한국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그 사치제 명품 이런 것들에 지금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번에 서울 와서 한 하루 내내 약간 임장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부동산 몇 군데 가서 집값들을 알아봤는데 집값이 지금 미친 건 뭐 잘 아실 거고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결국에는 부동산들 한 얘기가 다 오를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약간 스탑
시킨 그런 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집값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스테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천조라는 돈이 들어오겠는데 이거는 이 천조라는 돈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고수익을 따라서 이제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부동산 간 거고 또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증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증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망가질 증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홀딩을 하셔가지고 또 이익이 올해는 끊기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도 충분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0월 달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은 홀딩 하신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서울에 오면 부산에서 구하기 힘든 뭐 카메라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구하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이번에 라이카 Q라고 제가 라이카 1을 오랫동안 썼었는데 Q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기변하려고 이제 왔는데 야 이게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300만 원 후반대에서도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게 지금 400만 원 중후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약간 라이카는 이제 사치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색감이 너무 좋고 조작이 너무 편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중고 가격이 올랐어요. 명품 중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라이카라는 게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특히 Q 이상에서 M 뭐 M10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두둑해진 분들이 기분 전환을 하려고 뭐 400만 원, 500원짜리 카메라는 그냥 사는 거고 특히 이제 8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라이카 가격들은 그냥 100달러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걸 정말 이번에 서울에 석 달 만에 와가지고 완전 체감을 하고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피부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산업군이 없고 수혜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수효과는 수도권 왜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서울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부산 쪽에 있는 라이카들도 가격이 중국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메모리 가격들이 엄청나게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싸게 사야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거의 작년 가을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AI가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한다. 이게 다 모든 헤게모니를 쥐어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생산성이 검증 안 됐다. 이런 건 약간 제가 볼 땐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금 직원들을 계속 자르게 되는 이유가 뭘까? AI 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직원들을 자른 이유는 이미 AI로 일들이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르는 겁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늦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AI가 어떻게 뭔가 업무에서 그렇게 혁혁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로 인한 그런 실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미 그게 많이 침투가 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금 이제 언젠가는 이제 침탈하고 지배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열심히 하시고 근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인간이 돈을 벌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기계들이 다 벌어버린 게 아닌가.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지르는 AGI 이상의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짤짤이 이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얼마 될까? 장기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세상도 지나간 게 아닌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빅데디라고 하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베팅을 하고 또 AI 붐에 이렇게 편승을 해서 좀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노후를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곧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또 부산 내려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